네, 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 인공지능학회 자이에서 로라 발표를 맡은 이준혁입니다. 네, 목차는 이렇게 준비했고요. 논문의 목차랑은 좀 다른데 재배치해가지고 준비했습니다. 네, 인트로덕션입니다. 기존의 풀 파인 튜닝은 라지 모델일수록 높은 학습 비용을 요구하고 그래서 새로운 태스크에 대해서 일부의 파라미터만 업데이트하거나 외부 모듈을 학습해서 이제 비용을 낮추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페프트라고 파라미터 에피션트 파인 튜닝이라는 방법론이 여러 가지 제시되었는데요. 로라가 지적하면서 나온 지점은 다른 방법론들은 추론 시간이 지연되거나 아니면은 어댑터를 갈아 끼우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지연된다. 약간 그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한계점을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 저자들은 모델의 추론 속도와 자원 요구를 줄임과 동시에 성능을 유지하거나 높이는 방법론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태스크별 프롬프트가 주어졌을 경우에 조건부 확률의 최대 조건부 확률을 최대화하는 문제를 이 두 가지로 이제 소개를 했는데요. 위의 수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풀 파인 튜닝을 언급을 하는 것이고 아래에 해당되는 수식은 이제 로라를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뒤쪽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겠지만 위에서는 이제 파이라고 되어 있는 저 파라미터가 만약 GPT-3라면 1750억 개의 파라미터를 동시에 학습시키는 것이고, 아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타라고 표현되는, 기존의 GPT-3에서 가지고 있었던 학습 파라미터의 0.01%만 가지고도 이제 학습을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 이제 릴레이티드 워크인데요. 이제 기존의 방법론들이 뭐 충분히 좋은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먼저 언급되는 게 어댑터라는 것인데요. 이제 어댑터는 보통 이제 멀티헤드 어텐션 블럭이나 아니면 피드포워드 레이어 블럭 바로 다음에 약간 보틀넥 구조로 위치해 있고 여기에서는 이제 리니어 레이어를 쌓아서 이제 논 리니어리티를 조금 추가를 한 다음에 이 부분을 약간 갈아 끼운 형식으로 어댑터라고 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어댑터 방식의 이 단점은 이제 레이턴시가 증가한다는 점인데요. 방금 봤던 그 그림과 같이 어댑터는 중간에 끼워 넣어야 되기 때문에 레이턴시가 좀 증가하는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 위에 보시는 이 표 같은 경우에는 로라와 비교했을 때 어, 몇 퍼센트 정도 더 어댑터가 레이턴시가 더 높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이제 프레픽스 튜닝입니다. 프레픽스 튜닝은 이제 입력 프롬프트 단에서 학습할 수 있는 트레이너블 한 이제 파라미터 형식의 그 프롬프트를 문장의 앞에 입력을 해놓고 이거를 또 이제 갈아 끼우면서 이제 하위 태스크별로 적용을 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이것도 당연히 이제 테스트 방식이다 보니까 이제 앞에 있는 트레인 가능한 파라미터를 배치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방식의 이 단점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제 프리핏 튜닝은 최적화하기가 어렵고 훈련 중에 안정적인 성능 향상이 어렵다라고 언급이 되었고, 이제 어댑테이션, 즉 적응 튜닝 이런 것을 위해서 프레픽스를 앞에 위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이제 하위 태스크에서 적용할 때는 사용할 수 있는 입력 시퀀스 길이가 줄어든다는 단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방법론을 제시를 하는데요.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게 로라 방식의 전체 다입니다. 어, 로라를 적용을 할 어떤 웨이트 매트릭스를 정해놓고
그 매트릭스는 이제 프리트레인 된 웨이트겠죠. 그걸 이제 프리즈 해놓은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랭크라고 해서 음, 여기서도 이제 보틀넥 구조긴 하지만 선형 변환만 가지고 옆에서 어, 거, 입력 데이터가 해당 보틀넥 구조를 거친 다음에 이제 이미 프리트레이닝 된 프리즈 웨이트와 더해져서 이제 결과물을 출력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내재적 랭크가 이제 적응을 하면서 이제 낮은 랭크를 가지고 있다. 웨이트 매트릭스에서 약간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면서 랭크를 줄이면서 어, 좀 더 파라미터를 효율적으로 학습을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랭크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원본 모델이랑 원본 모델 학습과 후렴하게 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전에 언급되었던 어댑터와 다르게 그 인퍼런스 레이턴시가 추가적으로 들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여기서는 이제 순차적으로 어댑터가 있는 것처럼 로라를 붙이는 게 아니라 병렬로 옆에 바로 병렬적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 여기서 이 논문에서는 로라를 그 셀프 어텐션 모듈에서만 적용을 했었는데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림으로 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진행이 되는데 우측 하단에 보이는 수식을 보면은 어, W0x 더하기 델타 WX가 이제 H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크게 막 어려운 수식은 아니지만 여기서 조금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이 델타 W를 B 행렬과 A 행렬 두 개로 곱한 값으로 하려는 이 아이디어, 시도 이런 것들이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실험을 보면은 오른쪽에는 각 실험에서 어떤 거를 확인하고자 했는지를 나타낸 것이고요. 어, 다른 그 페프트 방식과 달리 좀 더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준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이게 로버트 A의 베이스 모델이나 라지 모델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그런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하단의 디버트 A 모델에서도 거의 1500 밀리언에서 4.7 밀리언으로 줄었는데도 대부분의 벤치마크에서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 그 테이블은 어떤 행성에 대한 문제는 아니었는데요. 이번에는 GPT-2 중간 모델과 라지 모델을 가져와서 행성에 관한 태스크도 풀려봤는데요. 여기서도 로라가 가장 파라미터 수가 적으면서 동시에 성능이 좋은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GPT-3로 조금 파라미터 수를 확 늘려가지고 확인을 해봤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로라를 적용했을 때 파라미터 수가 확실히 줄어들고 성능도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어, 어댑터는 조금 미미하게 보이긴 하지만 프레픽스 방식에 대해서 조금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지나가는 부분인데요. 로라는 이제 스케일을 계속 올려도 즉 트레인 가능한 파라미터 수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떨어지지 않는 반면에 프레픽스 튜닝은 이제 파라미터 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성능이 꺾이는 경향성을 보였다라고 하면서 네, 한 번 더 이제 프레픽스 방식의 한계점을 언급했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랭크에 대해서 좀 언급이 되는데요. 어, 이 로우 랭크로 어댑테이션 하는 게 뭐 어떤 방식인가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위에 보이시는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 WQ, WK, WV 이렇게 있는데 W5까지 이게 다 아시다시피 트랜스포머의 퀄리티 밸류랑 어, 프로젝션 하는 그런 행렬들입니다. 그래서 이 각 트랜스포머의 프로젝션
행렬들의 조합을 가지고 어떤 조합이 가장 성능이 좋은가에 대해서 조금 확인을 해봤는데요. 위에서는 18밀리언의 트레이너블 파라미터를 유지하면서 어떤 조합이 좋은가를 확인해 봤을 때 이제 오른쪽에 보이시는 어, 모든 행렬을 다 이제 랭크 2로 프로젝션 하는 것을 로라 적용을 했었을 때 성능이 가장 좋았고 좀 쿼리 행렬이랑 이제 쿼리와 키 행렬을 같이 사용했을 때는 성능이 오히려 좋지 않은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 적어놓은 것처럼 이 행렬들의 조합에 따라서 성능 편차가 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제 아래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행렬의 조합은 왼쪽에서 이제 웨이트 타입으로 정의를 해놨고,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랭크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떤 정확도의 변화가 있을까를 확인해 봤는데, 이제 쿼리 웨이트 행렬의 경우에는 이제 랭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성능이 미미하지만 조금씩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였고, 나머지 쿼리와 밸류 행렬을 결합한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모두 다 결합한 방식은 랭크가 1인 경우에서도 충분히 높은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 로라 방식을 이해하고자 이런 히트맵을 그려봤는데요. 이 중간에 보이시는 이 수식은 어, 어떤 행렬에서 어, 상위에 있는 이 특이 벡터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유사도를 확인해 본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값은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면서 이제 위에 보이시는 이 그림에서는 이제 밝으면 밝을수록 유사도가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랭크가 8인 경우와 랭크가 64인 경우를 가지고 와서 이제 다 1대1 대응으로 다 매칭을 해보면서 유사도가 얼마나 높은가를 확인을 해봤는데요. 아래 적어놓은 것처럼 랭크가 1인 경우에서 이제 0.5를 넘는 유사도를 보였기 때문에 이게 앞서 살펴봤었던 테이블에 있는 GPT-3가 랭크가 1인 경우에도 좋은 경우가 나왔다. 이런 거를 이런 부분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저자들이 언급을 했었습니다. 이번 테이블은 그 랭크별 행렬들을 다 가져와서 이제 WQ와 델타 WQ 그리고 랜덤 행렬을 이제 랭크가 4일 때, 랭크가 64일 때를 가져와서 기존 WQ와의 어떤 업데이트가 되는 방향이 얼마나 유사한지를 살펴본 테이블인데요. 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값이 크면은 WQ와 중요한 표현을 약간 같은 표현을 잘 활용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이 있을 수 있고 만약에 이 값이 작으면 어떤 새로운 방향을 많이 추가를 해서 학습을 하는 방향으로 삼았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0.32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은 이제 델타 WQ가 랜덤은 이제 0.02라고 되어 있는데 0.02 대비해서 기존 WQ와 강한 연관성을 가지기 때문에 어, 기존 WQ에서 가지고 있던 중요한 표현을 잘 활용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여기서 증폭 계수라는 거를 언급을 하는데 이제 밑에 나와 있는 6.92를 0.32로 나눴을 때 값을 증폭 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랭크가 4일 경우에 증폭 계수가 약 25 정도 되는데 즉 이제 25만큼 증폭을 더 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랭크가 4일 때와 64일 때를 비교를 했었는데 이제 밑에 적어놓은 것처럼 이제 랭크가 커질수록 델타 WQ가 WQ의 표현 공간과 많이 더 겹치게 돼서 이제 로라가 더 많은 기존 표현을
재활용하는 경향을 보인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풀 파인 튜닝된 LLM은 이제 하드웨어 측면에서 좀 비싸고 이제 다양한 작업을 위해서 전환하거나 체크 포인트를 저장하는 비용이 비쌌는데 이번 로라를 제안을 하면서 좀 더 효율적인 파인 튜닝 방식을 제안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언어 모델을 대상으로 예를 들면서 실험도 많이 했었는데 이제 트랜스포머가 아닌 다른 신경망에서도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기존에 있던 방식, 패스트 방식이랑 다르게 이제 추론 지연을 발생시키거나 입력 비례를 줄이지 않으면서도 이제 성능이 좋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이 논문 이후에 추가적으로 연구해 볼 만한 주제를 몇 가지 언급을 했었는데 여기서 뭐 다른 패스트 방식이랑 결합을 하거나 보완을 하면은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것을 언급을 했었고 어, 사전학습 중에 학습된 특징이 어떻게 하위 태스크에서 잘 작동하도록 변형되는지가 뭐 명확하지 않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로라 적용을 할 때 이제 가중치 행렬을 조금 휴리스틱하게 결정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더 합리적인 방식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지면서 논문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레퍼런스이고요.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